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급소 3. 스트레스는 암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암 발생의 심리적 요인. 독일의 심리학자 노날트 그로사르트와 헤르만 마티색은 중부 유럽 주민을 대상으로 성격 특성과 암 발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1985년 그들은 학술적 정신신체의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감정 억압 성향이 암 발생의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는 암에 잘 걸리는 성격 체크리스트를 통해 특정 성격 특성과 암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게시했다. 나는 1994년에 암 면역 치료 전문 병원인 사랑의 클리닉을 개원한 이래로 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흥미롭게도 환자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으면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환자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한 감정을 드러낼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문제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상처, 고통, 분노와 같은 내면의 응어리가 존재한다. 이 응어리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질병의 진행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감정 억압과 만성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 유지와 암 예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전인치유 세미나에서 나는 수강생들이 아래의 성인 아이 체크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곤 한다. 자신의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암 치료와 암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인 아이 체크리스트. 첫 번째, 사소한 상황에도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신경질을 낸다. 감정적인 반응의 격해질 필요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인다. 누군가에게 양심이나 원망, 분노를 품고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쉽게 상처받고 타인의 평가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후회하면서도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이나 중독 증세가 있다. 눈치를 많이 보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며 정서적으로 미성숙해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 버렸다.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 명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정은 억누른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발생의 방아쇠를 당긴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지적 장애아와 정신질환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암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적 장애아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는 일반인과는 아예 다른 정신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 결국 그들처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아간다면 암에 걸릴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여성 폐암 환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폐암 환자의 상당수가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이라는 점이다. 간접 흡연의 영향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네라고 답한다. 이는 남성 환자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로 흡연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폐암 사례가 매우 많다.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지목하는 스트레스 이론이 점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여러 연구에서 많은 암 환자들이 암 발생 이전에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실이 드러났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정신적인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시스템의 붕괴는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암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가 유명한 유방암 위험을 2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에테보리에 있는 살그렌스카 대학의 웰스턴 헬게슨 박사는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암 학술 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의학 뉴스 전문 통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헬케슨 박사는 1968년 38세에서 60세의 스웨덴 여성 1,462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함께 지난 5년 사이에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묻고 5년, 12년, 24년 후 3차례에 걸쳐 후속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과거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던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방암 발생률은 스트레스 그룹의 평균 5.3%, 비교 그룹이 2.5%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는 가정 불화 또는 직장 일로 긴장, 두려움, 불안, 불면증을 겪은 일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다. 이 결과는 음주, 흡연, 체중, 교육, 수준, 유방암 가족력 등 다른 유방암 위험 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헬케슨 박사는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인 일본의 아보 토로 박사 역시 암 발생의 원인으로 교감신경 긴장 이론을 제시하면서 스트레스가 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암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병이라고 모호하게 해석하는 대신 암은 가로나 정신적 고민 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라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는 암 치료 분야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주제다. 특히 스트레스도 암의 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식으로 간단히 언급될 뿐이다. 암 예방이나 치료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이세요라는 조언에 그치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결국 암 환자는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보도로 박사는 저서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에서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자외선, 배기가스, 담배 속 벤조필린 등 구운 생선, 탄 고기, 고사리 속, 또 특정 곰팡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외인성 요법을 전체 암의 30% 정도이고 나머지 바람을 축지라는 것은 내인성 요인이라고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즉 과로 마음의 고민, 약의 과용 등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세 가지 내인성 요인은 어느 것이나 다 심신의 스트레스가 되어 강력하게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그 결과 과립의 증가, 혈액순환 장애,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 조직 파괴, 림프구의 감소, 영양력 저하, 분비 능력 저하라는 암을 받아들이는 몸 상태를 만들어 간다. 아보도로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 또한 프랑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 연구자인 다비드 샤르방 슈레비르 박사도 수많은 연구와 저서를 통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통합적인 치료 접근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나 꾸준한 노력과 치료를 통해 20년간 암과 함께 생활하며 결국 완치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암 예방과 치유에 관한 책인 항암을 집필했다. 이 책에서 그는 암 유발 요인으로 지봉되는 염증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염증 물질 생산을 급증시키는 원인 중에 사람들이 암을 논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공포를 느낄 때마다 우리 몸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장 잘 알려진 코르티솔이 다량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몸이 상처 입은 것에 대비하게 하여 조직 회복에 필요한 염증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자극한다. 이 염증 요인들은 암이 확진이 되었든 잠복기에 있든 상관없이 종양에는 비로소 같은 역할을 한다. 다비드 세르망
슈레비르 항암. 날이 갈수록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암이 발생하거나 암의 성장 속도가 지극히 빠른 암 환자 케이스를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이 발병하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혼란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 이는 정신적인 신체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의 결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내면의 고통을 털어놓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폴 트루니에 박사는 스위스의 저명한 내과 의사이자 심리 상담을 통해 많은 질환을 치료한 정신신체 의학의 대가이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의대 동창으로 연락이 왔다. 안타깝게도 그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정상인의 헤모글로 빈 수치는 보통 12에서 15 정도인데 그의 수치는 5 이하로 떨어져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 후 그는 폴 트루니에 박사를 만나 마음속에 쌓여있던 증오와 분노를 고백하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다. 놀랍게도 그 즉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동안 미움이라는 독소가 그의 몸을 병들게 했던 것이다. 폴 트루니에게 박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간 내면의 문제가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여러 저서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유방암에 걸린 한 환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나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전혀 없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잠시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주자 그녀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끝냈다. 시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장남이었던 남편이 재산을 상속받을 줄 알았지만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시동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으며 지금도 그 감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암에 걸린 이후 그 일을 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한 감정은 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감정을 억누르고 묻어둘수록 문제는 더욱 커진다. 울어야 할 때 실컷 우는 것이 상한 감정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눈물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화병은 몸 안에서 암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잘 내고 이를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암 환자라도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교도소보다 수도원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실컷 우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며 건강에도 유익하다. 감정은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